한약재 품질평가학 네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 첫 번째 책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책인데요. 제일 먼저 나온 책이었고요. 이 책이 이제 가장 우리 약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재 중심으로 검사 지침과 품질평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먼저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갈근이 나오는데요. 갈근은 칡의 뿌리고 상육과 헷갈릴 수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갈근은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심성의 윤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육은 입체감이 있는데 반면에 해서 갈근은 입체감이 평면에 동심성 윤층에 입체감이 없습니다. 갈근은 섬유질이 적고 가루성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가루성이 많다는 것은 이제 만졌을 때 흰색 가루가 많이 나오는 이런 약재가 좋은 약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감초인데요. 감초의 절단면에 봤을 때 빨간색 동그라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피층과 목층 부위의 경계가 뚜렷한 방사상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화꽃 같은 그 형태를 띈다. 이렇게 국화꽃 패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루성이 많은 것이 좋고 또 절단면에 황색이 진한 것이 좋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색이 진한 걸수록 단맛이 진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황색과 단맛이 진한 것이 좀 더 좋은 감초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초의 감별 요소는 피층과 목층의 경계가 뚜렷한 이런 구조, 국화꽃 모양을 나타내면 이게 감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활인데요. 강활 중에서도 이제 잠광활이라고 해서 중국 강활입니다. 누에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잠강활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10번, 1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단면에 붉은색 기름점이 있고요. 열극이 보입니다. 구멍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좋은 강활의 그 특징으로는 굵기가 일정하고 외피가 젓갈색이고 절단면에 붉은 점이 많고 향이 진한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이 진한 걸수록 점유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강활의 고유작용인 진통작용이나 두통을 억제하고 관절염을 개선하고 이런 효능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강황인데요. 강황의 절단면은 이제 젓갈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단면은 각질상이라 그래서 광택이 나고 편편한 이런 상태를 보이는데요. 가운데 이제 고리가 보이시죠? 주황색의 고리가 하나 보이는데 이 패턴이 선명하게 보여야 이제 강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황은 겉 표면은 황색인데 절단면은 젓갈색, 이 색깔이 진한 것이 이제 좋은 거고요. 원 기둥 모양인데 원추형 모양도 있습니다. 고량강입니다. 같은 생강과 식물이고 표면에 물결 같은 이런 돌림의 이런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돌림 마디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이게 이제 고량강의 특징이다. 이런 말인데, 역시 생강과 식물이기 때문에 매운맛이 진한 것이 좋은 약재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관루근입니다. 관루근에서는 표면에 절단면이 아니라 표면에
피공이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구멍이 이제 관찰되고 있고요. 그 절단면을 만져봤을 때 가루가 많이 난다. 그리고 섬유질이 적어야 된다. 아까 그 갈근과 마찬가지로 섬유질이 적고 쓴맛이 적은 것이 좋다. 갈근은 관루근은 쓴맛이 적고 섬유질이 적고 대신에 흰색 가루가 많이 붙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재질은 견고한 거, 단단한 것이 이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승마인데요. 이 절단면 보시면은 그 줄기 자국이 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줄기 자국이 보이죠. 줄기 자국에 이제 가운데가 원폭이 들어간 이 그림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 절단면으로 봤을 때 빨간색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은 그 갈라진 틈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승마의 특징입니다. 바깥면은 흑갈색인데 보시는 사진과는 다르게 이제 잔뿌리가 적은 것이 이제 좋은 약재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지입니다. 우리 기억력 계산에 많이 쓰는 원지. 원지도 그 거심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살이 두껍고 속심이 제거된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관찰되는 특징으로는 가로의 주름이 아주 선명하고 조밀하게 보인다. 이런 것이 이제 원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옥죽이라고 알려진 위유인데요. 위유도 절단면이 각질이고 과립상이다. 각질 라는 것이 이제 4번이고요. 과립상이라는 게 흰색 반점이 반복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절단면을 잘랐을 때 그 각질상이 보이는 것이 이제 옥죽이다. 이런 말이고, 일반적으로 특징으로 이제 가늘고 긴, 옥죽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가늘고 길고 절단면은 갈색인 것이 좋다.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작약입니다. 그 국화꽃 패턴이 이제 나오죠. 역시나 잘랐을 때에 감초, 작약, 황기 역시 국화꽃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절단면에서. 역시나 작약도 굵고 곧고 실한 것이 좋다. 또 이제 향이 또 진한 것이 페오놀 같은 성분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이제 보이니까 작약도 향이 진한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절폐모인데요. 폐모 중에서도 이제 천폐모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만은, 절폐모는 천폐모에 비해서 값이 좀 저렴하고 훨씬 크기가 큽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직경이 약 4cm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천폐모에 비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밭이 쓰고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 가루성, 만졌을 때 가루가 많이 잡히는데요. 이 절폐모를 옆에서 봤을 때 오른쪽 그 금괴를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 중국 금괴와 같은 그 형태를 띠고 있다 라는 것이 절폐모의 특징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늘잎이 세 잎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늘잎이 두텁고 질이 견실하며 가루성이 그 분말이 충분하고 단면이 흰색인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대왕입니다. 종대왕은 이제 그 국산대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저질대왕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작용은 대왕에 비해서 약하지만 나머지 항알레르기 작용이나 소염 작용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약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보시는 바와 같이 형성층 근처에 갈색 환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왕보다는 단단하고 질량도 많이 나가는 그램수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로 절단면을 보시면은 피부가
목부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목부가 3배나 더 두꺼운 것을 이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대왕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모입니다. 지모도 이제 국내에서 최근에 좀 재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정답 윗부분에 보시면은요, 사진 윗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관찰되시는데 옅은 황색의 줄기 잔기가 보이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또 털 모양의 엽초 잔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모는 이렇게 관찰했을 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면에 보시면은 절단면은 껍질이 되게 얇더라. 껍질이 얇더라. 그리고 씹었을 때 점성이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씹었을 때 점성이 있고 절단면은 황백색인 것이 좋은 상품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궁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이제 국내산 천궁이고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이 핑크빛 바탕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산인데요. 국내산 천궁은 줄기가 이렇게 좀 발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중국산은 장가지를 다 이제 잔뿌리를 다 제거하고 홍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산은 홍 모양의 윤기가 이게 마디마디 돌려나는 것이 이제 관찰되고 있고 중국산은 그 줄기 부분이 이제 없고 그 홍 모양이 아주 밀집한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단면 사진을 보시면은 황백색인데 황색의 그 기름기가 이렇게 많이 보이시죠? 그 기름점이 이 기름점이 많으면은 향기가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고 향이 진한 것이 좋은 천궁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동인데요. 우리 천문동 같은 경우에 이제 맹문동에 비해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피부에 좋다라고 최근에 알려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천문동은 특징이 반투명이고 황백색이다. 반투명이라는 것이 이제 약간 그 투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속이 비칠 정도는 아닙니다. 절단면을 보시면 각질입니다. 각질이고 역시나 이 점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성이 있고 단맛이 진한 것이 이제 천문동이 좋은 천문동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자입니다. 윗사진이 이제 국내산 치자인데요. 길쭉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수치자라고 합니다. 치자는 겉껍질이 얇고 과피가 얇고 속에 그 열매가 씨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 치자는 그 황색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겉껍질의 색깔이 이제 적색으로 진한 것이 이제 좋은 약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겉껍질의 색깔이 진하면 이제 간 보호 활성이 많이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안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불면증에 쓰기 때문에 볶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피가 얇고 색깔이 붉은색으로 진하고 씨가 많은 것이 이제 좋은 약재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수치자가 훨씬 더 좋은 치자라고 이제 보실 수가, 효능적으로 훨씬 더 좋은 약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제 중국산 치자 특징이 동글동글합니다. 길지가 않고 거의 원형에 가까운 이런 치자입니다. 홍색이 아니라 거의 황색에 가까운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삼입니다. 현삼은 이제 검을 현자 써서 현삼이라고 하는데 겉에 봐서는 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현삼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잘라보시면은 그 절단면이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절단면이 흑갈색이다. 이게 이제 현삼의 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잘 자르려고 꺾었을 때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현삼입니다. 질이 눅진눅진하고 이래서 잘 휘어지지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현삼이 좋은 현삼의 특징이고 뿌리가 비대하고 육질가 피부는 얇고 육질이면서 피부는 얇고 노두가 없고 꺾으면이 윤기나는 검정색이 좋다. 이런 게 좋은 현삼의 특징입니다. 다음 황정입니다. 우리 뭐 둥글레 차로 마시는 그 이제 수입산 주로 북한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둥글레에 비해서 굉장히 더 두껍고 육질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의 특징은 그 빨간색 1번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로 돌린 마디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 이제 황정이다 라고 보는데, 역시 우리 맹문동, 천문동, 둥글레 마찬가지로 반투명이고 각질이고 씹으면 점성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성이 많은 것이 또 좋은 황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꺾으면은 평평하고 반투명한 것이 좋다, 이게 품질의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우리가 항백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산 백지와 다르게 중국산 백지는 사각면이 절단면이 사각형에 가까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표면에 이제 흰색 가루가 더 많이 잡히는 게 특징입니다. 서장경은 그림에서는 그림이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냄새가, 목단피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것이 이제 좋은 약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령의 그 품질을 설명하는 사자성어 중에 백육철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절단면은 흰색이고 질은 단단하다, 이런 것이 철결 백육. 그래서 이 질은 단단하면서 절단면은 흰색인 저령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텍사에서 외면에서 이제 가로 방향의 고랑이 선명한 것이 이제 텍사의 포인트다,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약재 감별에 대한 제 1권을 수업으로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앞으로 이제 4강이, 4강이 더 이제 남았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도 책 한 권씩 정리해서 수업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